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다음 주죠.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3대 지수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경기 침체 신호들마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상승하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피크를 찍었다는 거고요. 연준에서도 이제는 연착륙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시장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매파적인 시각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빅스텝을 기대해 볼 만하죠. 그리고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발표 후에 진행되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으로 연준의 방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또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바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 CPI 지수가 지난달에 확실하게 꺾이면서 단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었죠. 지난달 발표된 10월 CPI 지수는 7.7%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0.3%포인트 하락을 했고 7자를 달면서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시장의 예측과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낼지 또 근원 CPI는 어떻게 발표가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하고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합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주 CPI 발표와 연준의 FOMC 회의 때까지 시장은 이런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건 벌써 102거래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 차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엔 10년물은 3.42%,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4.26%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각각 4%와 5% 가까이 올랐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국채금리의 하락 추세만 봐도 이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분명한 속도 조절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보다 걱정인 건 이렇게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03거래일째 금리 역전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1977년 이후 6번째로 긴 역전 현상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캐시우드에서는 2년물과 10년물의 이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80bp 이상 확대된 것을 지적하면서 채권 시장은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고 3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 폭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점에서 경기 침체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도 힘든 한 해였는데요. 내년에 맞닥뜨리게 될 경기 침체는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걱정을 안겨주게 될지 벌써부터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하루빨리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죠. FOMC 회의가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드디어 중국에서 이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고위험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 간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 시에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에서 10가지 완화책이 발표가 됐는데 제로 코로나를 명분으로 생산과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도 금지가 되고 무증상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로 중국도 접어들게 된 거죠. 자, 그동안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올해 4월 상하이가 65일 동안 봉쇄가 되면서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4%까지 낮아졌는데 지난 코로나 초창기였던 2020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와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과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 이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도 중장기 투자 시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지만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죠. 특히 중국 정부의 지원과 각 기업들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늘려가고 있었고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이 하루빨리 완화되기만을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이 족쇄가 풀린 것 같고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봉쇄 조치 완화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이 중국으로 다시 한번 유입되게 될 거고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달러 인덱스를 봐도 치솟던 달러의 가치 또한 하락세로 전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114.04로 최고점을 찍고 어느새 이 105달러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자, 조만간 100달러 선도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이 달러 이외의 각국의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 몰렸던 돈들이 다시 한번 개도국이나 해외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자, 위안화와 달러 그리고 원달러인데요. 한때 1달러에 7.3위안까지도 오르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죠.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1442원까지 올랐던 이 달러가 지금은 어느새 131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으로 몰리던 돈들이 다시금 빠져나오고 있다는 말이고 그동안 이 소외됐던 주식시장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이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시작될 시점이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하게 될 그런 섹터부터 돈은 몰리게 되겠죠. 저는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시장은 이 중국과 한국 딱 두 나라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광물을 비롯한 소재 부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월등하고 커지는 이 전기차 시장 파이를 생각했을 때도 미국이 현재 IRA법으로 중국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파이를 가져가게 될 거고요. 중국은 당연히 이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남은 이 유럽 시장은 중국과 한국의 정말 치열한 진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건 작년 대비 올 10월까지의 성장률인데요. 올 한 해 동안의 성장률만 보면 정말 중국이 압도적이죠. 1위의 CATL은 98.6%, 3위의 BYD는 171.4%, 그리고 7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중국 기업들인데 모두 100%가 넘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당히 위협적이죠. 물론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될 테고 미국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만만치 않은 성장률을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죠. 중국에 대한 투자는 타이거, 이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ETF를 통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내 2차전지 관련해서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좋고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로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 대비 100% 넘게 증가를 한 528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매달 약 70만 대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650만 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어느새 6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전기차 10대 중에서 글로벌 판매가 되는 10대 차 중에서 6대는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10월 중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침투율이 어느새 3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라 중국의 이 배터리 산업도 정말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저 올해 10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작년 동월 대비 98.1% 증가를 한 30.54기가와트시라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기록한 5.87기가와트시 대비 무려 5배가 커진 규모인 거죠. 자, 월간 수치를 보시면 2020년 하반기 월간 배터리 탑재량이 5기가와트시에서 10기가와트시까지 증가를 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10월까지 누적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은 224.2기가와트시인데요. 자, 증가율은 전기차의 증가 속도와 비슷한 10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원계인 NCM과 리튬 인산철인 LFP 배터리의 비중은 약 4대 6으로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특히 CATL을 비롯한 BYD와 구어시안 등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 시장을 95% 이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10월까지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상위 10개 업체를 보시면 8위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빼고는 전부 중국 업체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CATL이 점유율 47.6%로 정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BYD가 22.7%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만 합쳐도 70%의 점유율이죠. 이렇게 큰 성장을 하고 있고 자,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지만 올 한 해 주가를 보시면 1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가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2023년에 주가 반등은 정말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들과 외국인들조차도 중국 봉쇄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지난달부터 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순위 4위에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올랐다고 합니다. 139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도 1104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의 이 코로나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이 코로나 봉쇄 조치가 끝이 나야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는 정말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은 이제 막 이 걸음마를 떼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의견은 참고만 하셔서 정말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